부동산이 이미 침체기에 접어든 지 오래됐고 뉴스에서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너무 전해져가지고 네. 항상 이렇게 불안한 마음인데요. 네. 앞으로도 호황이 오려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건물을 사도 괜찮은가요? 지금 건물을 사도 괜찮나? 사실 지금 상황은 금리가 높은 상태예요. 최근 10년이 평균이 뭐 한 4% 조금 넘는다고 하면 지금은 대출 받으면 5%가 좀 넘는 상태이고 또 신용이 아주 좋아야 뭐 4%대로 내려오는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을 많이 받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건물이 매매가가 20억이에요. 근데 20억에 80%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한 28에 16, 16억 정도가 대출이고 그게 5%면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매월 내는 이자가 한 6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임대를 줬어. 근데 임대 수익률이 3%야. 그러면 20억에 3%면은 1년에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20억짜리인데 월세를 500을 받는다. 수익률이 3%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지금 얼마 차이죠? 660과 500? 월에 160만 원. 그쵸. 그럼 나는 80% 연끌을 했어. 그리고서 내 돈도 이미 4억이 들어갔어. 근데 월세 500 받고 660을 이자를 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있고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있거든요.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여기서 더 최악은 뭘까요? 공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얼마씩 내요? 660씩 내죠. 그럼 이거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주라면? 싸게 팔 것 같아요. 19, 18. 당장 1, 2억이 엄청난 손해지만 매월 나가야 되는 것들이 생기면 사실 신용불량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급매로 18, 17, 16 점점 돈이 떨어지면 점점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요?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분 얘기를 해볼게요.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가 20억짜리 샀어요. 근데 600을 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매출이 1억이야. 영업 수익률 딱 뽑아보니까 한 10% 남아요. 그럼 1,000만 원 정도가 저축을 할 수 있고 내가 낼 수 있는 임대료가 딴 데에서 임차하려면 400을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장사하고도 1,000이 남으면 이분은 임대료를 얼마까지, 이자를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요? 400만 원과 1,000만 원 남잖아. 1,400까지 낼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금리가 8%라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남을걸요? 이해되나요? 이게 현금 흐름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공실됐을 때 600 낸다고 했죠. 근데 이분은 공실 날 위험이 있을까요? 자영업자는? 내가 들어가는데 실사용자,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 사실 지금 같은 때 쇼핑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라면 네. 건물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사야죠. 5년 동안 안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5년 동안 월세 안 내나요? 어딘가에서 2, 300 낼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돈은 버린 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용료를 내는 거지만 자산을 매입을 하고 이자로 낸다고 하면 그 자산이 20억짜리가 25억, 30억으로 올랐을 때에는 엄청난 자양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비교를 하자면 물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월세로 그냥 하수구에 물을 계속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물을 나무에다가 계속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5년, 10년 동안. 그럼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가 팔면 수익이 되면 그 나무의 가치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트래픽은 누가 데리고 와? 손님들 누가 데리고 와? 내가 데리고 오잖아. 그럼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매출도 올라가지만 이 자산이 더 돈을 버는 거죠. 그런 구조이고 금리가 지금 높잖아요. 계속 높을까?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고금리로 가면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4% 내지는 뭐 3, 4%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한 4% 정도의 수렴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600을 내지만 막 300, 400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원래 냈던 임대료의 수준만큼 이자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금리가 2%대였거든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가 막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내는 이자가 적어지죠. 그러면 그만큼 갭, 내가 원래 500을 내야 400을 내야 되는데 이자 200밖에 안 내. 200 남죠. 200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서비스를 더 해줘요.
그거 아세요? 혹시 이렇게 음식점 갔는데 너무 서비스 좋아. 여기 사장님이 건물주인가? 그런 뭔지 알죠? 건물주였다. 건물주였다. 뭐가 막 푸짐해 10,000원짜리 시켰는데 15,000원, 15,000원치 막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오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선순환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돌아와서 지금 사도 될까라는 말에 딱 정의를 내리면 장사를 잘하는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은 지금 건물을 계속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계속 떨어질 거다. 언제까지? 이건 어느 정도 바닥이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자, 점점점 앞으로는 좋아질 일이 더 많다고 하면 1, 2년 정도는 내가 공부할 수 있잖아.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지금 현금 흐름이 어중간한 분들은 현금 흐름을 높이면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사실 준비를 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때는 금매를 노릴 만한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IMF 때 이럴 때 부자가 많이 탄생을 했죠.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다면은 건물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